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고 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오늘 이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회의 개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회법의 93조 2항에 보면은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그래가지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병석 의장님은 어쨌든 이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뿐만 아니고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여야가 함께 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자는 차원에서 이 손실보상법을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일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 오늘 반드시 이 법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여야의 저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일정을 비우고 다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유감스럽게도 사실 내일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이 야당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이 있지만 오늘 이 법은 꼭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국민들도 보고 계시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 예산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왔는데 대략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된 예산 재정이 어느 정도 총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부에서 현금 지원한 것, 지금 현재도 지급 중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한 12조가량 됩니다. 그 중기부만? 예. 정부 전체로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갔는지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자료를 별도로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정리가 되실 수 있으면 그걸 좀 총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재정이 필요할 땐 충분히 써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가 그냥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정부의 재정을 주자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 규모,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 이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구조가 짜지는데, 확대 재정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면 이거를 이제까지 재정을 너무 많이 갖다 쓰지 않나, 정부가 아무리 불이 났어도 왜 재정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느냐, 빚을 이렇게 많이 내느냐,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판을 한 당에서는 이 재정을 확대하자고 주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이 논쟁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규모를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관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빨리 좀 정부 전체에서 이때까지 4차 정도 진행된 추경이나 본예산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총액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이렇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의 사례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확대 재정을 하자라는 걸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그 뒤로는 확대 재정을 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일단 하고 싶고요. 논란의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 시기와 관련돼서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피해들에 대해서 정부가 4차 이제 곧 추경을 진행하면 5번째로 이제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가 돼서 5차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금 손실보상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후에도 이 정부의 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급 시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가장 긴급한 이런 민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뒷받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급 시기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꼭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아까 소급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장관님 아까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을 만약에 소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법을 그렇게 이제 해서 보상이라는 걸 소급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아니고 금방 기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논의로 만약에 귀결이 됐다면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는 형식이 도입.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된 겁니까? 네.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가 예, 있었던 거죠?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급해서 보상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지금까지 4차례, 4차례 지원되었던 그 지원분만큼을 제하고 빼고 지원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드려도 다시 그걸 반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이제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뭐 반납에 이제 뭐 그런 환수에 그런 문제까지 생기겠지만 이제 뭐 환수한다는 것은 뭐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제 차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르게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납 혹은 이 네. 차감. 소위 산정된 예, 그 상계가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미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실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그러니까 결국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여행업이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업종들의 경우에 이 국가의 행정 명령을 직접 받지 않은 쪽의 업종들이나 그 소상공인들 중에 이제 혹은 중소기업가들 중에 혹은 뭐 여러 이제 국민들 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분들은 지원을 이 법에 의해서는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손실보상 논리로 가면 그분들은 달리 그 손실보상 논리로는 구제할 방법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결국 저는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일부만 죄송합니다. 예.